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전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지금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새로운 곳에, 정부가 원하는 곳에 정부가 원하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본 가정이 뭐냐면 경제학에서 특히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되는 가정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인간이 살다 보면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언제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비합리적인 걸 선택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연구하잖아요. 사회과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을 연구할 때 사람이 매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합리적인 걸 깨트리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이 기본 가정을 깨트리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인간은 비합리적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선이란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 XJ와 YJ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합들을 우리는 이제 예산선 안에서 그리고요. 예산선의 가장 바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차별 곡선, 우리의 효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원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빨간색 무차별 곡선이 우리의 효용을 가장 많이 주는 무차별 곡선일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산선에서 딱 한 점을 그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과 선이 만날 때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녹색 예산선과 빨간색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의 선택이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X제와 Y제 주로 두 가지를 어떤 조합으로 선택할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한 점을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은 이제 그 궁극적인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무차별 곡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산선이 삐뚤빼뚤해지면서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선이 그려지겠죠.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최선을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곳에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기업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없거든요. 기업은 기업이 기업의 생각대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선 자체를 이상하게 꼬아가면서 기업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태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에
그 광주 지역에 용수가 얼마나 되고 전기가 얼마나 많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끌어다 쓰면 되는 거고요. 전기도 어떻게 해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최적의 장소인가 라는 고민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 요소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전기 때문에 안 돼. 혹은 용수 때문에 안 돼.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 더 값싸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용수가 없으니 전기가 없으니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전 정말 잘못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수가 없으면 용수를 끌어오면 되고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를 끌어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해결할 수 없게끔 되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 최선의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곳을 선택했다면 올바른 선택이었겠죠. 기업이 지금 기업이 자유로운 고민을 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한 거라면 정말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은 사실 기업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이드를 명확하게 내줬고 그것을 따르라고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부의 일들이 지금 원래 정부가 의사 결정이 정말 느린 집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뜻대로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미 사전에 모든 게 준비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기업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선이 이상해지면서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에 의해서 예산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무차별 곡선이 원점과 좀 더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빨간색 선을 한번 그린 다음에 단 한 번도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선을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빨간색 선에 닿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원래의 가장 좋은 점, 그러니까 원래의 그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질 수 있었던 그 효용은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그럼 어떤 요소들이냐? 용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인프라와의 연결도 있고요. 전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인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수출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고민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강제로 정부가 기업의 효용을 낮추고 있는 거고 기업의 편익을 낮추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죠. 지금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예산선을 줄여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업은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의 빨간색 무차별 곡선보다는 좀 더 낮은 파란색 무차별 곡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파란색 무차별 곡선이 가장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는 과정에서는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지금 광주로 다른 기업들을 떠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정부의 지지율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너치 같은 책에서 보면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보기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힘이 너무 들어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이 공장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 지역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서 아무거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런 선택에 제재를 가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자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뜻대로 하는 이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 비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주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자유경제 체제를 막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체제로 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비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수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요? 물은 어떻게든 끌어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전기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는데 그러면 우리 말대로 만약에 전기가 부족해서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옆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에 가야 되는 건 또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상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 정부가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가해서 기업이 정말 제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계획경제 체제로 가는 것 자체를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율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환율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르는 이야기라고. 우리나라 물가가 왜 오르냐? 정부가 돈을 무한정 푸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환율이 오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거죠. 정부가 돈을 푸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정부의 돈을 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환율 이야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억압에 의해서 기업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비합리적인 선택도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좀 제대로 된, 좀 알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